순수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불자는 반갑습니다. 특히 망우의 공동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마감하시고 새해에는 부디 보람되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그 밀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이기 때문에 이제 현교, 밀교, 그다음 선불교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 불교이기 때문에 밀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조 시대에 들어와서 그 무학대사의 말씀으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밀교와 관계가 되는 그런 신통력도 많이 보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불교 어떻게 같이 접목이 돼 가느냐,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무학대사 그러면 무학 그러면은 이제 없을 무자 배울 학자인데, 이게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제 나안의 지혜 들어가면 무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런 뜻에서 무학대사고, 이건 법호예요. 법명은 사실 자초예요, 자초. 그리고 법호가 무학이죠. 성은 박씨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경남 합천군에서 1327년 9월 20일에 태어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서산대사께서 지으신 서광사기, 서광사에 대한 역사를 적은 기록물에서 이걸 발췌해서 무학과 조선 태조 이성계에 밀접한 관계와 함께 조선 건국에 관한 그 귀한 얘기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그냥 고려 이제 우왕 때, 우왕 10년 1384년이에요. 청년 이성계가 전북에서 함경북도 남쪽에 학성 지방으로 옮겨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꿈에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이성계가 무슨 꿈을 꾸냐면은, 여러분들 꿈 해몽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꿈 해몽을 참 잘해야 돼.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그냥 잘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1만 집에 수많은 집에서 닭이 꼬끼요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고, 또 1000집이나 되는 많은 집에서 일찍 다듬이 방망이 소리 여러분들 아시죠?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들리고,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무너져 내리는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석가래 3개를 짊어지고 나왔고, 또 꽃이 떨어지는 꿈을 꿨고, 또 거울이 땅에 떨어져서 큰 소리가 나는 걸 꿈에 봤다. 이게 꿈이 희한한 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해석하기가 이제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꿈이에요. 꿈 해몽을 해야 할 텐데, 꿈풀이를 잘한다는 노파를 찾아가요. 노파가 하는 얘기가, 이제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대장부의 꿈 해몽을 어떻게 안학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절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한 40리 가면은, 이제 할머니 얘기해요. 40리쯤 가면은 설봉산이라는 산에 토굴 하나씩 있고, 솔잎을 먹으며, 그 산은 칡나무로 옷을 해 있고, 솔잎을 먹어가며 사는 그런 얼굴이 검은 흑두타라고, 얼굴 검으니까 흑두타라고 하는 이제 스님이 한번 9년 동안 거기서 지내시니까 한번 찾아가 봐라. 근데 대개 9년이 나오는 게, 달마다에서 9년 면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9년은 많은 기간, 숫자 중에 가장 많은 게 9년, 9자 아니에요. 9년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꿈 해몽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갈 수밖에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이제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허름한 간편한 옥정 이제 옷을 입고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토구를 찾아가서 이제 절을 정정하게 절을 스님한테 이제 삼배절을 올리고 꿈 해몽을 부탁해요. 그랬더니 듣고 난 스님이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꿈 전체가 전부 임금이 될 꿈이라고 미리 전제를 달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보세요. 아무한테 임금이 된다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은 임금이 지금 있는데 임금이 된다 그러면 역적으로 몰아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 판국에 임금이 될 예고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나서 그러면 꿈에 대한 그런 걸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달라 했더니 이 스님이 해석을 해줘요. 만집이나 되는 만집 닭소리가 났다는 걸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꼬끼요를 고기오 고기위 높을 고 귀할 기자 자리 위자 그러니까 높고 기여한 지위에 올라갈 사람을 상징하는 거다. 꽃기호가 고기 위가 돼서 높고 귀한 분이 나실 거란 예고입니다. 그 다음 천집이라들 만집 다대민 소리가 들었다는 얘기는 임금님으로 모실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다다민 소리가 들리면 평온하지만 다다민은 옷을 하기 위한 전제 일로 다다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모실 사람이 가까이 와 있음을 이루는 소리다 그게. 그냥 꽃이 떨어지는 꿈은 나쁠 꿈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꽃이라는 게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모든 일들이 실천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위에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울이 떨어진다. 거울이 떨어지면 거울이 떨어지면 소리가 소리가 아주 예리하고 이상해요. 소리가 떨어지는 거울이 떨어지면은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게 깜짝 놀랄 소리 아니에요. 보통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임금이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임금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 석가래 헌집에 들어가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왔다 그러면 석가래 3개를 등을 일자를 보고 석가래 3개를 갖다 붙여봐요. 임금왕자가 되잖아요. 그것은 곧 임금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임금이 될 그런 꿈입니다. 그냥 5가지 꿈이 전부 임금이 될 그런 길로 연결해주는 그런 꿈이에요. 그리고 이성계한테 당부를 해요. 이런 일들을 천히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 밖에 잘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적으로 몰래 죽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큰 일이 아니 나라 임금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선 절을 세우고 기도를 하십시오. 신신당부래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다는 해석할 때 석자하고 임금왕자, 서광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서산대사가께서 지은 서광사 사기 그걸 인용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3년을 기한으로 삼아서 3년이면 천일, 되게 큰 일을 도모하려면은 천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절을 이룰 때도 저도 천일 기도를 하고 천일 기도 마지막 날 자리가 잡혀진 자리가 여기 광운사예요. 그러니까 천일을 3년을 기간으로 해서 500성인을 그냥 500스님들을 모셔서 대접을 해라. 제를 올려는 500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 얘기에 대해요. 그래 곳곳에 가면은 이성계가 이제 기도했다는 저기 어디 남해 보리암에 가도 그 석굴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보리암 사찰 밑에 가면 거기도 이성계가 100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다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공덕도 한쪽에 쌓아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고려 그 우왕 때 이성계가 도통사가 되어서 요동을 공략하게 하잖아요. 요동을 처들하게 만들었는데 압록강의 위화도 섬에 가가지고 군대를 되돌려요. 그걸 위화도 해군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1392년에 7월 16일 날 송경시가 개성에 들어와서 수창궁이라는 데서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처음에 이제 상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됐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임금이 된 다음에 무학대사를 왕사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조 500년 동안에 최후의 왕사가 돼요. 그러니까 무학대사를 왕사를 모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왕사를 모시지 않았습니까? 모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정권 잡은 사람이 정도전을 비롯해서 유림들이니까 이제 불교를 배척하는 운동을 벌리다 보니까 이제 왕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첫 번째 최초의 이시조선의 최초의 왕사였었고 또 그게 없었으니까 최후의 왕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여기 이제 청야 만집이라는 그 기록물에 이태 즉위 직후에 이제 세 사람의 그 이태조가 즉위 직후에 세 사람의 방백 도지사가 황해도 곡산 지방에서 이건 청야 만집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따온 거예요. 고다서는 한 암자에 한 고승이 홀로 지낸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학대사를 만나고 싶으니까 이제 꿈 해석을 해줬는데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만나는 과정을 못 만나다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고다서 한 고승이 홀로 지낸다. 근데 그분이 아마 무학대사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방백 도지사가 이제 어디냐면 경기, 황해도, 평안도, 세도, 3개 도에 도지사가 같이 찾아가요. 근데 이거를 미리 찾아올 걸 알고 암자를 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방백 3명의 관인을 걸어놓고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봉우리가 3개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도지사 3사람이 자기를 부르러 온다는 걸 미리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 마땅한 자리에 가서 이제 지금 암자를 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성계를 만났죠. 이제 그리고 나서 태조 원년 1492년에 1492년 아직 날짜 10월 9일 날 무학대사를 왕사를 모셔. 그냥 왕사를 모시는 그 과정을 만나게 하는 과정을 지금 여기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새 도읍지 선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돼요.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전부 이제 밀교에서 나오는 그 도선국사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천 비보설에 의한 그런 이제 학설이 거기 개입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무학대사가 인왕산으로서의 진산을 삼고 백악과 남산으로 좌청령 500호를 삼아서 도읍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고려를 처음에 개국한 1등 공실 정도전 아닙니까? 그냥 불교를 반대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무학대사가 했던 얘기를 반대를 해요 무조건. 누가? 정도전이가. 그래서 방향을 이제 무학대사는 동쪽으로 해야 된다. 왕궁에 이제 경복궁 그쪽이죠. 왕궁의 자리를 동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정도적으로 남쪽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기는 통해 예를 들어서 남쪽을 향한 게 이제 청와대가 지금 이제 경복궁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 참 묘한 거예요. 신라시대 의상대사의 산수기라는 그 기록에 보면은 한양 도배관은 예언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 신라의 의상대사께서 거기에 보면은 한양도읍을 정하는데 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왕위가 5대도 가지 않아서 왕권 다툼이 일어나고 200년 뒤에 재앙이 올 것이다. 재앙, 큰 재앙이. 이제 미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예견했더라. 이거 참, 옛날 큰 스님들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파력지라는 책에 보면은, 무학이, 한양 도읍을 정할 때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북한산 비봉에서, 여기에 비석을, 돌에다 글을 새겨놨는데, 무학 오심도차, 무학 오심도차, 무학이 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여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왕궁을 잡으려고, 이성계 부탁을 왕궁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여기 북한산에 비봉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잘못 올 것이다. 요거는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갖다 여기 또 글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운이라는 게 미리 어떻게 돼간다는 것을 도선국사에서 이어지는 밀교 스님들의 전부 의상대에서 이어져서 전부 예견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얘기 누가 했다나 귀신이 고칼로도 아니에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양 도성이 지어지는 과정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이후에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 풍수지 보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흘러내려온 얘기에 의하면은, 대사께서 지금 이제 경복궁 그 자리, 왕궁이 차지하는 자리 그쪽에다가 그거를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 오래 가지 못하고, 잘못된 시기가 올 것을 예견하고 부처님과 탑을 모셔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탑을 모셔놓은 게 이제 소나기가 나서 이제 사태가 나니까 그게 퉁그러져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권 때 그것을 튕겨져 나왔는데, 불상도 져버리고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 나라의 복잡한 일들이 공중에서, 바다에서, 무슨 육지에서 참 재앙이 겹쳐왔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요걸 동쪽으로 조금 틀어놨으면 괜찮을 텐데 남산 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했으니까 정도전 때문에 그랬으니까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부 나왔잖아. 역대 대통령 다 봐요. 이것들 무시할 얘기도 아니고 너무 믿어서도 안 될 얘기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옛날부터 그 얘기해온 얘기들 아니에요. 청와대 들어가면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냥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옛날 큰 스님들께서 예견해 놓기를, 이제 500년 이조사가 끝나면은 거기는 못 쓸 자리다. 그러니까 시효가 있는 자리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무학대에서 얽힌 한양 도읍 잡는 얘기, 희한한 얘기, 재밌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못 해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는데, 여하튼 여기 지금 무학대사를 비롯해서 이성계와 이어졌던 이제 태조와 조선조에 이어졌던 얘기들 중에서 등장하는 게 도선국사 말씀도 이어지고,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의상대사 말씀도 이어지고, 무학대사의 그 얘기까지 오늘까지 전해지면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얘기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얘기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